안녕하세요. 굿벤더스의 당당할 땅, 빛나찬의 당찬 정효규 CFP 투자자산 운용사 문견우입니다. 주식의 유상증자, 무상증자도 있는데 유상증자도 있어요. 유상증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또 짚어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투자자산 운용사님, 네. 무상증자도 있는데 네네. 무상증자는 내가 돈을 안 내고 받는 거래요. 그렇죠. 유상증자를 내가 돈을 내고 받는 거래요. 네네네. 어떤 예가 있었냐면 고객분한테 네. 전화가 왔어요. 한국증권예탁원에서 네네. 쪽지가 날라온 거예요. 네네. 쪽지가 날라왔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저한테 한번 알아봐 달라. 네네네. 봤더니 64주 유상증자를 하니까 이거를 신청을 하라고. 네네네네. 이걸 받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근데 내 돈을 내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는 뭐 일반적으로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그 산업 섹터를 사실 잘 봐야 돼요. 산업섹터? 네. 산업섹터.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진행이 됐던 부분이 2차전지 섹터 부분이었는데, 그게 뭐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LNF라고 이제 응급제 관련한 회사가 있었어요. 네.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유상증자를 받는 조건 자체가 그 시설의 확충이었어요. 어떻게 하세요? 그분이 LNF였어요. 그렇죠. 그게 뭐 네. 최대의 그게 이슈였으니까 네. 사실 뭐 그런 쪽으로 본다면은 충분히 유상증자에 참여할 만하죠. 네. 왜냐하면 이거는 시설의 확충이라는 거는 결국은 앞으로 향후에 회사가 너무 좋아질 거를 회사 자체에서 알기 때문에 그 매출을 내기 위한 원료를 만들기 위해서 공장을 짓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좋은 상황이고, 사실 그게 그때 주가가 7만 원일 때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맞아요. 현재는 15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네.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지금 뭐 그 에코프로비엔 뭐 에코프로 이런 쪽이 전부 다 뭐 2차 전지 관련 뭐 응급제, 양극재 이런 관련들인데, 그런 회사들이 모두 동방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2차 전지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늘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는 되게 좋죠. 그런데 나쁜 케이스가 있어요. 어떤 케이스가요? 예를 들면 이제 뭐 망해가는 회사들. 망해가는 회사도 네네. 유상증자를 아, 한다. 그럼요. 예. 제가 쉽게 얘기해서 모두에게 설명을 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주가는 어떻게 보면은 명품의 값이랑 똑같아요. 네. 명품은 비쌀수록 좋은 회사고, 좋은 회사. 그렇죠. 네. 명품의 가격은 비싸잖아요. 그렇죠. 근데 좋은 기업일수록 주가는 항상 비싸요. 네. 그런데 보면 1,000원 밑에 동전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다이소 가면 물건의 질이 한계가 있죠. 네. 주가 똑같거든요. 근데 그런 회사들이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항상 목적이 경영상의 뭐 개선 뭐 이런 아하. 쪽. 악화된 거를 개선하겠다. 그렇죠, 그렇죠. 뭐 자본 자체가 그런 쪽으로 들어가는 네.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유상증자 자체가 음. 작전에 쓰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작전주. 네네. 일반적으로 유상증자가 되게 된다면 그 리픽싱 조항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주가를 내가 유상증자를 했지만 음. 여기서 차후에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은 어느 정도의 할인율까지 인정을 해주겠다는 네. 조건이 있어요. 네.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내가 모르고 유상증자를 이 회사를 했는데 이 회사가 되게 안 좋아졌다. 그럼 주가는 계속 빠지겠죠. 그렇죠. 그럼 내가 유상증자한 금액을 갖다가 나중에 주식으로 교환을 했을 때 네. 계속 떨어지게 되는 값어치로 네. 가는 거예요. 아, 이게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A라는 기업을 100만 원에 내가 유상증자를 했어요. 네. 근데 이게 주당 한 주에 10,000원을 받기로 했었는데 네. 주가가 계속 떨어지면은 이제 100만 원을 내가 납입이 됐지만 이게 5,000원으로 떨어졌을 때 200주를 받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런 식으로 주식을 조작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작전주들 네. 경우에는. 근데 이런 걸 잘못 이제 유상증자를 들어가면은 그때부터 엄청나게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유상증자 받았을 때, 네. 유상증자 받으라고 네네네. 이게 왔을 때 네네. 그분은 이게 유상증자인지도 모르셨어요. 그렇죠, 그렇죠. LNF를. 그렇죠, 그렇죠. 근데 64수 유상증자 네네네.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그렇죠. 그게 왔어요. 네네. 근데 그때 77,400원이었어요. 네네네. 근데 이분이 매도 친 거는 15만 3천 원에 매도를 쳤어요. 네네. 며칠 전에. 그렇죠. 그때 유증을 안 받았으면 네네. 손해죠. 그렇죠. 네, 엄청나게 지금 거의 100% 정도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분이 이거를 받아야 될지 네네. 안 받아야 될지 네. 무엇을 보고 알 수가 있냐. 그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산업에 대한 섹터를 봐야 되고, 실제로 그걸 갖다 문의하셨을 때 제가 네. 무조건 사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차익을 보려면 섹터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에 대한 건전성을 봐야 되는데,
사실 증자라는 부분은 쉽게 얘기를 하자면 남의 돈을 빌려온다는 개념이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회사를 경영하면서 진행할 수 있는 차입적인 부분이 대출을 받거나 네. 아니면 어떤 뭐 채권을 발행을 하거나 그 다음에 유상증자를 받거나 이 세 가지 경우가 대표적인 건데 증자의 경우가 되게 편한 거죠. 왜냐면 이율 자체를 아예 안 줘도 되는 부분이고 그렇죠. 왜냐면 주식으로 주면 되는 네. 거니까. 그렇지만 뭐 예를 들어서 채권을 발행하면은 채권에 대해서 이자를 줘야 되고 그렇죠. 은행에 대출을 받더라도 절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금액이 엄청나게 커지면은 음. 부담이 되는 건데 뭐 3천억 정도의 유상증자를 줬다. 음.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그냥 3천억이 생기는 거랑 똑같은 음. 효과를 받는 거예요, 사실. 대출을 하면 이자가 나가겠지만 그런 부분이 없으니까. 음. 그래서 유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가가 어느 정도 있는 회사. 그 다음에 누가 봐도 그 산업군에 대해서 리포트가 좋은 리포트가 나오는 회사. 네, 그런 회사를 선택해서 하시면 제일 좋죠. 근데 일반 사람들이 네네. 어느 회사가 산업의 섹터를 어떻게 보고 이 회사의 재무 건설성을 어디서 보고 그렇죠. 부채 비율을 어디서 봐야 될지 잘 몰라요. 요즘 너도 나도 주식을 하시겠다고 다 하시는데 왜 예금을 안 하시겠대요. 지금 대출까지 끌어모아서 주식을 하시고 싶대요. 알아야지. 그렇죠. 언제든지. 또 궁금하시거나 여기에 대해서 모르시는 사항이 있으면 문의해주세요. 굿! 위